블록체인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워지려면 사실 인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모델들이 여태까지 많이 나왔었고 네. 또 지금 많이 실패 사례가 나왔는데 네. 다시 상승장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어려운 사람들을 역시 도와주는 거라 생각해요. 어. 그런 거 중에 되게 좋은 요즘 시도가 뭐냐면 네. 채굴기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열을 이용해서 난방으로 치환해가지고 네네네. 방이나 뭐 이런 집에 난방을 하는. 그러니까 이 전기료가 비싸지만 대신에 난방비를 아끼는 거에서 상쇄를 하는 거죠. 아, 어쨌든 뭐 좋은 세상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최근에 저는 부산에서 열렸던 블록체인 진흥 주간이라고 해서 행사가 있거든요. 2018년부터 쭉 해온 행사예요. 네. 그 보면은 이제 유명한 사람 불러서 그냥 발표하고 그 해 좀 잘 나가는 기업들 데리고 와서 부스 차려놓고 이런 행사인데 사실 이제 저는 5년을 다 가진 않았고 한 4년 정도 갔고 올해 네. 갔었는데 느낌이 뭐냐면 블록체인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 많고 사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그렇죠. 사실 어느새 굉장히 실생활 속으로 좀 스며들고 있다. 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이제 애를 키우니까 애가 딱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 이제 한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을 여러 개의 부처가 있고 보조금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복지부 보조금으로 쓰게 되면 다른 데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부모들도 잘 모르고 이런 행정적인 내용들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각 부처마다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갖다 쓰면은 얘는 안 줘야 되는데 일단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중복수급자를 잡아요.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으면 안 되는데 당신 받았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낭비되는 행정 비용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어떤 시범 사업 올해 가서 봤었던 게 이런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는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주체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공동의 데이터를. 네. 여러 가지의 정부 부처들이 공동의 장부를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보조금을 한 부처에서 타서 쓰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는 타서 쓸 수가 없게 돼요. 아예 그렇죠. 처음부터.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시범 사업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직도 매체에서는 뭐 코인 사기다, 뭐 블록체인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어떤 일종의 비리들을 잡아내고 어떤 썩은 부분을 바꿔 나가는 부분들도 블록체인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비효율을 잡아내는 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효율을 잡아낸다. 산업의 어떤 비효율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냐면 혹시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에 네. 더 플레이리스트라고 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 스포티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포티파이의 창업 스토리를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예요. 2005년, 6년 요때인데 네. 그때 이제 이 소니 뮤직 같은 유니버설 뮤직 같은 이런 음반 제작사들의 수익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은 음반을 내면은 돈을 조금밖에 못 벌고 음반 제작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이 스포티파이 경영진은 이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음악 산업이 CD를 파는 거에서 스트리밍 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유튜브 뮤직이나 아니면 스포티파이를 스트리밍해서 듣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가수가 앨범을 냈어요. 근데 스포티파이에서 1000만 뷰가 찍혔어요. 1000만 리스닝이 찍혔어요. 그래도 이 아티스트가 가져가는 수익이 여전히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들은 굿즈 판매로 거의 대부분의 돈을 벌고요. 힙합 뮤지션들은 공연 수익이에요. 다 아이돌처럼 그 굿즈가 없잖아요. 힙합 뮤지션들은. 그래서 이제 공연 뺑뺑이를 말하자면 돈을 버는 수밖에 없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웹3, 블록체인 요즘 나오는 이 뮤직 서비스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원을 아예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리지 않고 그냥 그 독자 플랫폼에 올리는 거예요. 웹3 뮤직을 위시하는 독자 플랫폼에 올려서 거기는 스트리밍 분담 과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이 청취자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분당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자동으로 코인이 차감되는 형태로 돈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만큼만 내고 좋으면 끝까지 듣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티스트는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수익을 음반 제작사한테 나눠주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고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거대 플랫폼에 진출하기 전에 네. 또는 대형 음반 제작사랑 계약을 맺기 전에 그런 웹3 기반 어떤 플랫폼에서 먼저 좀 돈을 벌고 그거를 교두보 삼아서 더 좋은 음반을 만들어서 그런 곳들과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초기긴 한데 이런 네네네. 움직임들이 있다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재미있는 움직임이네요. 충분히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음악 NFT가 엄청 좀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시장에 이렇다 할 포지션이 구축이 안 됐고 사실 이게 왜 안 되냐면 네. 지금 음악은 다 스트리밍으로 듣는 게 그러니까 모두의 상식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드는 게 되게 쉬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앞으로는 유행하는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코드에 맞춰서 AI가 계속 그러니까 양산해 주는 거 조금씩 그렇죠. 다른 음악을 배우는 거죠. 예, 해서 해주면 인간 가수들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없죠. 예, 예. 다른 경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NFT 음악 시장이 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사회 변화죠. AI가 시집도 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랬다면서요.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말이 좀 많더라고요. 네. 저것을 예술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빅데이터를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거는 시라고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좀 논쟁이 있더라고요. 네. 잘 썼더라고. 그죠. 얼마 전에 되게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네. 엄청 회자가 됐던 그게 이제 챗 GPT라고 하는 AI 채팅 서비스가 있어요. 심심이 보셨죠? 심심인가요? 심심이 같은 거예요. 어.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오픈 베타 서비스를 내놔가지고 그거를 그냥 무료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써본 거예요. 대화가 되나? 근데 너무 사람같이 대답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의 어떤 이제 네이버 쪽에서 그 데이터 빅데이터 하시는 담당 부사장님이 네. 그걸 써서 질문을 이렇게 올렸어요. 한국어로 직접 이제 쓰신 게 이선희의 제2에게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 노래를 코딩 내용으로 변환해서 좀 가사를 써봐.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제2에게를 가사를 변환을 한 거예요.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그 변환을 해가지고 딱 내놓는 거죠. 한 2초 걸립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가령 이제 필근님 같은 경우는 직업이 개그맨이니까 가령 뭐 봉숭아 학당의 포맷으로 해시 라운지에서 나눴던 얘기, 뭐 아이디어 톤을 주제로 봉숭아 학당 대본을 써줘 이러면 얼추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대본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얼추 쓰는데 이게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가 써놓은 걸 보면 허술해. 그렇죠. 네, 허술한데 그냥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뭐 하나 내지는 2개 정도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그렇죠, 다르지 그렇죠. 않은데 네. 그런 수준에서 보기엔 너무 훌륭하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리와 요약을 되게 잘해줘요. 잘해주고 어차피 사람을 시켜도 정리와 요약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사실은 상당히 좀 무서운 이제 도구가 나온 거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우리 밥벌이 하려면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크립토 쪽에서 왜 이게 이슈가 됐냐면 스마트 컨트랙을 짜는 게 코딩이잖아요, 결국. 그 스마트 컨트랙을 이 챗GPT라는 AI를 이용해서 굉장히 더 정교하게 잘 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네. 이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항상 구글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그런 비슷한 코딩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남겨놓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아예 이렇게 해라라고 답을 주니까. 대단하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디파이 해킹 이런 거 요즘 이슈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더 정교한 해킹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코딩을 해서 완벽한 디파이나 덱스 그런 것들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악용은 없나요? 이제 악용 케이스가 발견된 건 아직은 없죠. 그래요. 4차 나오겠죠. 나올 것 분명히. 같아서. 거기에다가 또 뭐 선정적인 뭔가를 한다거나 뭐 악용을 한다거나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또 우리 인류가 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못해요. 근데 가령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가령 뭐 이런 거, 그 설탕은 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쓸 때
설탕이 이제 안 단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보내온 설탕을 먹을 때는 그렇지. 이게 달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런 표현 많죠. 이거를 사람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어. 얘는 이해를 못해요. 아, 그래서- 설탕은 단데 왜 안 달다고 하느냐.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약간 공황 상태가 와요. 아, 그래서 이상한 대답을 하고 이런 걸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촌수 따지잖아요. 촌수? 그럼, 예. A랑 B랑 C가 있어. 그 A가 B의 아빠고 B는 C의 아빠야. 근데 이제 D가 있는데 D가 B의 형제야. 그러면 D와 C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네. 또 공황 상태가 약간 와요. 근데 그거는 약간 걔한테 그 데이터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그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영어로 사고를 하거든요. 아. 한글로 물어보는 순간 영어로 질문을 변환한 다음에 찾아보고 그걸 다시 한글로 변환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도 지금 질문이 가능해요. 아. 엔간한 거는 다 되는데 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는 네네네. 사실은 영어로 질문을 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아, 왜 그런 것도 있겠다. 그 왜 한국말로만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긍정과 긍정이 합쳐졌는데 부정어가 되는 잘도 그러겠다라든지 네. 한국어에 그런 게 많죠. 잘했다라든지 내너 그럴 줄 알았다라든지 조선 말투죠. 약간. 이런 것들 좀 헷갈려 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챗 GPT라는 게 GPT라고 하는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 연구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내는 자연어 처리 기반 모델의 시리즈 브랜드예요. GPT 1, 2, 3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GPT 이제 챗 GPT고 내년에는 이제 GPT 4가 나오는데 GPT라는 그 자연어 기반 모델이 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가령 송필근, 김동환 백훈종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3개 넣고 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의 다른 출연자는? 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는 모델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정효준을 딱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네네. 답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내는 거구나 그냥. 그렇죠. 예, 아. 연관성이 있는 것을 답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챗 GPT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원래 GPT-3까지는 공개가 안 됐어요. 네. 일반 사용자들이 쓸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모두 다 쓸 수 있게 하면서 5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써보니까 다 되는데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정답을 대답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생기고 근데 그걸 이해하면 얘가 대답을 못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네. 세상을 아름답게 할 방법이 뭐냐면 네. 결국에 사람들한테 프리 타임을 더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 시간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AI의 등장과 함께 나의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할 역할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웃집한테 이사 와서 감사하다 떡 돌리겠다 하는 그 안내문 붙이는 것조차도 AI한테 시키면 나보다 더 잘 써주니까 모든 걸 다 거기에 맡기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의 반론은 아니다. 이런 자잘한 것들을 내가 점점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있고 AI한테 맡길 수 있다면 그 남는 시간에 사람은 지혜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식은 AI한테 점점 많이 이관해도 된다고 봐요. 다만 인간은 그때 뭘 해야 되냐? 지혜를 더 풍족하게 길러내야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더 좋은 AI를 만들어 학습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네. 사람들에게 자유시간을 준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자유시간을 주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세계, 네. 지금 같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네. 맞죠? 짜장면 가격이 10년, 20년 지나면 올라가니까 그렇죠. 내 연봉은 하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 않잖아요. 항상 그건 인건비가 그렇지만 그래서 이 물가가 하락하는 세상이 오면 네. 말하자면 재화의 돈의 가격이 상승하는 세상이 오면 내가 지금 버는 돈의 가치가 미래에 더 높아지니까 물건 가격은 싸져요. 네.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는 내가 객관적으로 이 은퇴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거든요. 그렇지. 결국 프리타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계속 가치가 상승하는 돈이 많이 쓰이게 된 세상이 오면 빨리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진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파이어족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남는 시간에 뭐 할 거냐라고
라는 게 똑같은 이제 AI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 질문이 남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지혜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요즘 말이네요. 네.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그 토론 방식이 미국 대학교들에서 유행하거든요. 근데 토론이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왼쪽으로 꺾으면 한 명이 죽는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네 명이 죽는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그때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AI는 당연히 적게 죽는 적게 죽는 쪽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도덕적인 판단을 어떻게 내릴 거냐를 사람이 이 사고 능력을 길러서 AI한테 입혀야 된다라는 식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바칼로레아라는 어떤 토론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 사람의 역할이 점점 그런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저도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일한 게 뭐냐면은 네네. 이 원화를 벌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다 일을 하고 그렇죠. 예, 돈을 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화 채굴. 채굴을 하는데 이 크립토 시장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 발권력의 민주화다. 예, 그래서 코인을 들고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시뇨리지라고 하죠. 그 주조에 대한 이득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많이 홀딩을 하고 있을수록 배당 형태로 계속 돈이 나오는 그런 구조의 코인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원화를 채굴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인컴을 크립토로 좀 전환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게 많아요. 지금 같이 좀 장이 안 좋을 때 조금씩 그런 거를 뭐 비트코인도 훌륭하지만 다른 알트코인들도 잘 살펴보시고 그런 패시브 인컴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본 소득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코인들을 야금야금 사 모으시면은 예, 아름다운 이제 미래를 맛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네네네. 예,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오늘 눈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아, 네. 저는 어제 결혼기념일이라서 좀 술을 좀 먹었는데. 어제 견디셨군요. 예. 좀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정말 또 기억에 남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AI한테 뭐 내가 일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잡일을 맡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도 참 좋은 접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수많은 토론할 거리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세상. 물론 표정은 정말 아름답지 않으셨죠. 곧 아름다워지겠죠? 네, 맞습니다. 네. 동환님은 뭐 지금 딱히 그래도 뭐 그렇게 막 피해자는 아니시니까 그죠? 피해자는 아닌데 좀 힘들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아이디어 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저는 이제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네네네.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요건 요럴 땐 요렇게, 요럴 땐 요렇게, 요럴 땐 요렇게 이런데 챗 GPT도 이제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인데 네네. 새로운 뭔가가 나오면서 이게 그냥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짜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고 네네네. 그렇긴 한데 나의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네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말씀이 우리 동원님 입에서 나오니까 좀 약간 항상 어색해요. 그렇죠. 원래 저는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 왜냐면 표정은 항상 이게 너무 이게 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약간 이게 오다 보니까 이거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먹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대응이 안 된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마음이 편하신 분은 우리 역시 비트맥 씨. 비트스님, 네. 블록스님. 무게에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네. 떨어진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닐지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무소유 정신에 계속 사시오. 새로운 캐릭터를 얻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함께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방송 끝날 때 네 글자로 끝내기를 하는데 오늘 다들 좀 약간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저희는 이곳에서 꿋꿋하게 다음 방송까지 또 잘 버텨보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꿋꿋하게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까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꿋꿋하게!